7월 27일 금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사선의 인천 계양을 송영길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비경선 컷오프를 통과하며 차세대 정치 리더로 급부상했습니다. 세대 교체론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송 의원은 다음 달 25일 전당대회에서 실선 관록의 이해찬, 사선 김진표 의원과 당권을 놓고 경쟁합니다. 최근 들어 인천 경찰청장들이 부임한 지 1년도 안 돼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천이 고위 경관의 휴게소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경찰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명표 새경기 준공영제가 내년 6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경기도가 노선 입찰제를 통해 업체를 선정한 뒤 일정 기간 버스 노선 운행을 맡기게 됩니다. 롯데가 의왕시 백운밸리에 롯데 쇼핑몰을 착공하자 경기도 상인연합회가 19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롯데 쇼핑몰이 입점하면 골목 상권이 붕괴될 것이라며 경기도와 의왕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건설한 인천 서구 가정지구 수변공원이 심하게 오염돼 녹조로 뒤덮였습니다. 미관이 흉한 것도 문제지만 악취와 해충 탓에 입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 시내버스를 타고 가면서 무선 인터넷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인천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부터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금요일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천판 1면, 경기판 1면, 그리고 4면 정치 종합면 보시겠습니다. 사선의 인천 계양을 송영길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예비경선 컷오프를 통과하면서 차세대 정치 리더로 급부상했다는 소식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이 있었는데요. 모두 8명의 후보 가운데 3명을 뽑는 컷오프가 진행이 됐습니다. 중앙위원 400여 명이 선거에 참여했는데 선거 개인별 순위는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70대 이해찬 의원, 그리고 60대 김진표 의원, 50대를 대표하는 송영길 의원 이렇게 3명이 컷오프를 통과해서 본선에 진출했다는 소식입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역임한 이 송영길 예비 후보는 2년 전 그 방심한 끝에 한 표 차로 컷오프됐던 아픔을 이겨내고 문재인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권을 지키는 이지스함 송영길이 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한 표를 호소했었고요. 수원 지역구인 김진표 의원은 결국 문제는 경제다.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다라고 내세우면서 두 사람 모두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70대, 60대, 50대 이렇게 세대 교체론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송영길 후보 이번에 본선에 진출하면서 과연 당대표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1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톱 기사로 다뤄졌군요. 최근 들어서 인천경찰청장들이 부임하자마자 1년이 채 안 돼서 수시로 바뀌고 있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경찰 행정의 안정성이 저해된다 이런 우려가 꼽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뭔가 자리를 잡고 업무 파악이 된 상황인데 바로 또 수장이 바뀌기 때문에 이 경찰 행정의 안정성이 매우 저하될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5대부터 32대까지 역대 인천경찰청장의 재임 기간을 취재팀이 확인을 했더니 28대 윤종기 청장 같은 경우엔 389일 동안 재임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취임한 29대 김치원 청장의 경우엔 350일, 30대 박경민 청장은 242일, 31대 이주민 청장은 불과 137일 동안 재임했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최근까지 근무해온 이 32대 박운대 청장 역시 227일로 1년이 채 안 됐고, 그리고 33대 원경환 청장이 이미 내정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인천에 대한 이 경찰청의 홀대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일고 있다는 내용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판 3면 종합면입니다. 이재명 표 새경기 준공영제가 2019년 6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 때 경기도 교통정책 공약으로 내셌던 부분인데요. 핵심은 경기도 내 버스 노선을 경기도가 직접 관리하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노선에 대한 입찰을 통해서 민간 버스 업체를 선정하고요. 그 업체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그런 어떤 제도인데요. 과거 남경필 전 지사가 도입했던 수익금 공동 관리제 방식의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업체들 배만 불리는 제도다라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재명표 버스 노선 입찰제, 이 부분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내년 시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판 일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대그룹 롯데가 의왕시 백운밸리에 롯데 쇼핑몰을 한 달 전 착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경기도 상인연합회가 오늘로 19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당연히 골목 상권이 초토화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이겠죠. 경기도 상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의왕시청 앞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의왕 백운호수변에 첫 삽을 뜬 롯데 쇼핑몰, 이 대규모 점포인데요. 소상인들은 이 건축 허가를 내준 의왕시에 대해서 이 대형 유통 쇼핑몰이 입점을 하게 되면 상권 영향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역시 이미 3년 전에 이 대규모 점포의 골목 상권 잠식을 막기 위해 만든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 상권 영향 분석과 이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판 19면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인천 서구 가정지구, 이 가정지구 아파트 단지 안에 수변 공원이 있는데요. 지금 더위까지 맞물리면서 오염 정도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녹조로 가득 뒤덮여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 미관상으로도 흉할 뿐더러 해충이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악취도 나고 있고 해충도 지금 창궐하기 때문에 이 대책을 마련하는 민원을 이 LH와 관할 서구청에 제출했지만 아무도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 또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내용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6면 경제면입니다. 인천 시내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시절이 올해부터 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 싣고 있습니다. 바로 인천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올해부터 진행한다는 소식인데요. 인천 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총 2,500여 대의 시내 버스 가운데 우선 올해 271대의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내년에는 1,179대, 그리고 내후년엔 450대 이 버스에 와이파이가 설치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여기에는 인천시와 과기부가 각각 사업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앞으로는 시내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무선 인터넷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인천일보 주요 기사를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슈 토파보기, 어제에 이어 오늘 인천 고위직 사모임인 인화에 이 변화의 때가 왔다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인천일보 사회부 박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수고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어제 인화회라는 사조직이 어떤 성격의 모임이고 또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셨어요. 그런데 최근 이런 인화의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동향이 있습니까? 철옹성 같던 인하회 드디어 변화의 움직임이 정말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인천시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은 탈권위를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격이 없는 회의 진행이나 과도한 의전을 삼가고 무조건적인 행사 참여보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라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위직 사모임이 인하회가 박남춘 시장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시가 내부적으로 인하회와 거리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설명해 주셨는데 인천시장이 이 인화회의 당연직 회장 아닌가요? 회장이 거리를 둔다라는 건 이 모임을 크게 뒤흔드는 일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구체적인 액션이나
내용이 나온 게 있는지요? 아직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공식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바로 24일 날 진행된 허종식 정무경제부시장 내정자 인사 간담회에서 그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허 내정자는 임명된 뒤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인하회 운영위원장을 맡아 인하회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허 내정자는 인사 간담회에서 인하회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허종식 정무경제부시장 내전자가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회에서 그런 의지를 피력을 했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요? 인하회는 민간 조직이니 본인들이 알아서 잘 꾸려야 한다. 그리고 언론과 시민사회의 지적을 잘 알고 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낮은 모임만 나가겠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부시장은 인하회 운영을 책임져야 할 직위인데요. 부시장 내정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건 시와 인하회의 결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뭔가 이제 시장도 바뀌고 인천시정이 바뀌면서 변화의 움직임, 조짐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인천시 움직임에 대해 일반 회원들, 그러니까 인하회 회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일부는 동조하고 일부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기초단체장, 인하회 당연직 회원인 기초단체장 4명이 인하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하회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대로라면 나갈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부 회원도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주로 오래 활동하거나 인하회 내에서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하회가 부정한 모임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대표 모임쯤 하나는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는 31일이 인하회 7월 원래 회의가 열려야 되는 그런 날짜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는 어떻게 되나요? 이 상황이 이렇다면 원래 회의가 개최될까? 이런 우려도 드는데요. 네, 개최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답변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27일 정무경제부시장이 임명되는 동시에 인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향후 회의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시장 내정자의 입장이 아무래도 앞서 답변 드린 것만큼 저러하니 7월 회의 개최가 쉽지 않으리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물결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떤 식의 변화를 우리가 점쳐볼 수 있을까요? 박 기자가 보기에는 어떤 전망입니까? 좀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추측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인천시는 이대로라면 모임에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일단 불법이나 탈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공무원을 법적 근거 없이 일을 시키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이거를 반드시 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운영권을 민간에 넘길 가능성도 있고요. 인천시장도 회장직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개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뭔가 그 반추, 반성 이런 것들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어서 인하회를 개편한다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하회가 만약에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회원도 고위직 대표들만 받을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야 시민들에게도 인하회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인하회는 인천 발전을 도모하고 또 지역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에 만들어진 모임이다라면 과연 그 모임이 그동안 제대로 역할을 잘 했는지 또 혹시라도 그저 자기들만의 친목만 다진 것은 아니었는지 한 번쯤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변화가 시대의 요구라면 그에 당당히 응하는 모습도 용기 있는 행동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움말 주신 분 인천일보 사회부 박진영 기자였습니다. 이슈 돌파보기 인천 지역 오피니언 리더 그룹인 사모임 인하회 이제는 변화의 때가 아니냐 이런 주제로 이틀 동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생생정보알려뷰 날씨 정보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크게 치솟는 기온에 전국의 오존 농도도 크게 치솟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인천 의정부 34도, 수원, 용인, 평택 35도를 보이겠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양 정보입니다. 바람은 서해중부 앞바다 초속 2에서 5m,
물결은 최대 0.5m로 일겠고 서해 중부 먼바다 초속 4에서 7m로 불며 물결은 최대 1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 말한다. 토머스 칼라힐. 이상 생생정보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7월 27일 금요일 인천일보TV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더욱 준비해서 알찬 소식으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